반도체 수출 2배.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100조. 삼성전자 분기 최고 실적. 2026년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폭발하면서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87%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수출할수록 이익의 상당 부분이 네덜란드, 미국, 대만, 그리고 외국인 주주들에게 흘러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55%와 52%가 넘습니다. 역대급 이익이 나도 절반 이상은 배당금으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HBM을 만들 때 쓰는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3,500억 원 이상인데 한국이 생산을 늘릴수록 ASML 주가가 오릅니다. 엔비디어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한국과 대만에 맡기면서 영업이익률 60%를 가져갑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수혜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HBM이란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하이밴드위드스 메모리. 쉽게 말해 AI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챗GPT, 제머나이, 클로드 같은 AI가 작동하려면 이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어에 공급하는 비중이 63%, 삼성이 24%입니다. 합하면 87%예요.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100조 원.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에만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역대급 실적이죠. 두 번째 직접 수혜자는 ASML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특별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EUV 노광장비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ASML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최신형 하이마이너스 NA EUV 한 대에 3,500에서 4,000억 원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고작 5대에서 6대 사이예요. 그런데 삼성도 SK도 TSMC도 이 기계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늘릴수록 ASML의 주문이 늘어납니다. 2026년 EUV 수요가 전년 대비 30% 증가 전망. ASML 시가총액은 유럽 3위인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 직접 수혜자는 엔비디어입니다. 엔비디어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설계만 합니다. 생산은 TSMC에서, HBM은 한국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3,500조 원으로 세계 1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0%예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015%인 것과 비교해보세요. AI GPU 한 개에 들어가는 HBM의 가격이 GPU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수익은 한국에 오고 설계 이익의 대부분은 미국에 갑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수혜자들이에요. 첫 번째 숨은 수혜자는 외국인 주주들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5%입니다. SK하이닉스도 52%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100원을 벌면 55원은 배당금으로 해외로 나갑니다. SK하이닉스가 100원을 벌어도 52원 이상이 해외 주주에게 갑니다. 2025년 삼성전자 배당금 규모가 연간 수조 원 수준입니다. 그 절반 이상이 블랙록, 뱅가드 같은 미국 기관 투자자들 손에 들어갑니다. 한국 땅에서 만들고 한국 노동자가 일하고 한국 세금으로 인프라 지원하는데 이익의 절반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숨은 수혜자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TSMC 한 회사만 보지 마세요. TSMC 주변에 수백 개의 대만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팹 건설할 때 필요한 건설사, 특수가스 공급사, 정밀 부품사. TSMC가 2026년에 52만 560억 달러를 설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대만 생태계에 뿌려집니다. 대만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4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만은 TSMC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가 슈퍼사이클 수혜를 받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SK 두 회사 중심이고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세 번째 숨은 수혜자는 미국 장비 3사입니다. 삼성과 SK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확장할 때 필요한 장비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이 세 회사가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합니다. 2026년 1분기 이 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 플러스 16%, 순이익은 플러스 20%. 8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늘릴수록 미국 장비 3사의 주문도 늘어납니다. 한국의 CAPEX가 미국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반도체 외 산업과 중소기업입니다. 2026년 KOSPI 전체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1.5%에 달합니다. 두 회사가 전체 상장사 이익의 40%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정부 정책, 금리 환율, 투자자 관심이 반도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장비 소재 국산화에 실패한 한국입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어떻게 됐을까요? EUV 장비는 여전히 100% ASML 의존. 일부 핵심 소재는 여전히 일본에서 옵니다. 슈퍼사이클이 와도 장비와 소재 이익은 해외로 흘러가는 구조가 그대로입니다. 셋째, 청년과 일반 취업자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대 취업자 수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는 9만 8천 명이 감소했고요. 왜 이럴까요? 반도체는 고학력 엔지니어 중심 산업입니다. 자동화, 로봇화가 진행될수록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수출은 늘어도 일자리는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이익이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고 있는가?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단기 전망 2026년 내 HBM 수요는 지속됩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2027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과 SK의 실적 호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PBR 1배 이하입니다. 이익이 늘어도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기 전망으로 2027년에서 2028년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됩니다. CXMT, YMTC 같은 중국 업체들이 레거시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HBM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HBM에 집중하는 동안 스마트폰 PC용 일반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마이크론에 CHIPS 액트 보조금 61억 달러를 줘서 경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 2029년 이후 EUV 장비 의존, 핵심 소재, 해외 의존이 지속되면 슈퍼사이클이 끝난 후 한국의 경쟁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과 SK 두 회사의 집중된 구조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의 취약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 때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때 국산화 투자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은 달랐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삼성과 SK 주식 보유자라면 이익은 주가 상승이라는 등식을 버리세요. 외국인 지분 55%는 배당 압박을 의미하고 차익 실현 매물도 많습니다. 이익이 늘어도 주가가 제자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 또는 ASML, 엔비디어처럼 가치사슬 상단의 외국 기업 편입도 고려해보세요. 둘째, 반도체 ETF 투자 시 구성 종목을 확인하세요. SOXX 같은 미국 반도체 ETF에는 엔비디어, ASML, 미국 장비 3사가 포함됩니다. 한국 코스피 반도체 ETF와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높은 가치사슬에 있는지 따져보세요. 셋째, 환율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반도체 수출 호황, 달러 유입, 원화 강세 기대.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배당 송금이 늘면 반대 압력도 생깁니다. 해외 자산 분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넷째, 자녀나 손자녀의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보세요. 단순 메모리 제조 엔지니어보다 장비, 소재, 설계 분야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듭니다. AI 반도체 설계, 반도체 소프트웨어, EDA 툴 같은 분야를 눈여겨보세요. 다섯째, 이 구조가 지속될 것인지 계속 지켜보세요. 슈퍼사이클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 중국의 추격이 실현되는 시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삼성이 잘 나가니 괜찮겠지보다는 어떤 구조로 이익이 배분되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한국이 반도체를 87% 장악하는데 왜 EUV 장비와 핵심 소재는 여전히 해외 의존인가요? 기술 능력의 문제인지, 투자 우선순위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이 없었던 건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삼성 SK 외국인 지분 55%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슈퍼사이클 이익이 한국 경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주배당으로 나가는 건지 따져보세요. 셋째,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이 줄고 있다면 다음 세대의 일자리는 어디서 올 것인가요? 자동화와 AI가 진행될수록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 예측이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와 현재 흐름을 보면 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슈를 올빼미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